안녕하세요, 포인트 리더 여러분. 포인트 리더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퍼스널 브랜딩과 SNS였죠. 지난주 잘 들으셨죠? 잘 숙지하시고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과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뉴스킨과 잘 교집합을 하고 또 사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뉴스킨과의 교집합과 사업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이 두 분과 다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서 박지훈 그룹장님 지난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릴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그룹장으로서 그룹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디에 역점을 두고 훈련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훈련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똑같습니다. 뉴스킨이 하는 박지훈이 아니고요. 박지훈이 하는 뉴스킨이 중요한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서야지, 나를 통해 끌림이 먼저 있어야지만 뉴스킨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SNS 공간에 대한 이해인데요. SNS 공간은 물건을 팔아도 되는 공간이지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SNS 공간이라는 곳은 친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물건을 팔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오프라인처럼 친구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친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곳, 그런 데 목적을 두고 S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통의 공간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상거래는 옵션이지 그게 메인은 아닌 거죠. 예,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제가 염려하는 것 좀 한번 제가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했던 퍼스널 브랜딩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잘하는 거, 누스킨의 의미, 누스킨의 끌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강점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확실한 누스킨에 대한 끌림을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룹장으로서 이런 한 분 한 분의 이런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좀 잘 격려해서 극복시키고 이걸 좀 격려시켜서 이분들이 한 발자국도 나가게 해주나 좀 그게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다움인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다움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는 것을 남과 하지 않는 것을 집중합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걸 찾을 때도 우리는 흔히들 습관적으로 너보다 잘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는 못하는데 운동은 잘한다. 그럼 비교 대상이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나를 오로지 비교하고 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를 떠나서 나다움을 찾는다라는 건 이 비즈니스의 영역의 한계점을 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을 내가 정말 힘들지만 찾았다고 본다면 저희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뉴스킨을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뉴스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 나다움을 찾고 내가 어떤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것을 이 SNS상에서 충분히 표현해 나가면서 즉 지금 순간부터 내가 꿈을 이뤄나가는 현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벌고 이런 것을 저는 이상점으로 두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미팅하고 하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냥 제가 들으면서 언뜻 든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염려돼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자신감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포인트 리더 교육할 때 포인트 리더분들은 기억할 거야. 아마 마지막 주차 첫 번째 시간에 존재 의식 상태에 대한 부분 나올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용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잘 못 찾을 때 내가 보는 당신은 어떤 게 참 좋더라. 내가 보는 당신은 어떤 게 참 장점이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서로 써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떨까 좀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미팅에서 쪽지를 하나 이제 이걸 빈 용지를 박지훈 딱 써놓고 이 사람의 강점, 이 사람의 자원 이렇게 써놓고 이걸 한 바퀴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느끼는 박지훈에 대해서 좋은 점, 이 사람의 강한 점 이런 거를 그러면 다 한 바퀴 돌면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남들이 봤을 때 이런 강점이 있고, 아,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자원이 있구나, 난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급작스럽게 든 아이디어예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다움을 찾게 돼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아, 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용기를 내면서부터 자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잖아요. 그렇죠.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적인 그 말씀해주신 방법과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소 미팅과 뭐 여러 가지 나에 투자하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일을 잘 좀 우리 리더로서 네. 해줘서 한 명이라도 그냥 한 명의 어린 양이라도 서로 잘 보듬고 그분이 그 존재로서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SNS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어느 온라인 강의나 배울 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아요. 내가 뭐만 치면 뭐 충분하게 뭐 동영상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뭐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실제로 사업자들이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구현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구현해 나가면 사업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조직의 성장하려면 사업자들 하나하나가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룹장으로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구현시키는데 역점을 두는지 그 방법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배운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수준을 파악해야 그 다음 수준까지의 목표를 잡고 이상점을 잡고 배울 텐데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요. 그룹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그룹은 SNS를 대하는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좀 비교적 젊은 그룹이어서 잘하겠지 하겠지만 한 분 한 분 본다면 SNS를 대하는 체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모르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저희만 비단 저희 그룹 제가 개인적인 저희만 봤을 때 생각하는 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워낙 SNS에 대한 기본이 없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모두가 SNS에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1000번 만번 얘기했어요. 1000번 만번 얘기하는 거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게 하려면 정말 SNS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것. 우리 흔히 그렇죠. 그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아니죠. 게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게임 속에 존재하는 나의 아바타에 애정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어떤 현질을 통해서 뭐 아이템도 사고요. 그게 뭐 비단 그 이상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정이 가서 그래요. 애정이 가서 그 안에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나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인테리어하고 꾸미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애정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그룹이 전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소규모로도 함께 했었어요. 몇몇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소규모가 된다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룹의 전체 경쟁력을 올리려면 그룹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할 계획이고요. 될 때까지 반복할 계획이에요. 잠깐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2년, 3년 그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을 올리는 이상점을 그렇게 두고 있고, 애정을 갖게 되면, 내가 내 SNS에 애정을 갖게 되면 SNS를 활용하고 싶을 겁니다. 피드도 이쁘게 꾸미고 싶고 사진 욕심이 날 거예요. 그리고 활용하게 되면 그 후에 소통하고 싶을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보일 거고요. 그 친구와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소통을 조금씩 하고 나면 이게 확장이 될 겁니다. 나와 소통하는 친구들이 확장이 되면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존재가 될 거예요. SNS상에서 저희 그룹원 모두가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이 된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 뉴스킨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SNS 그 공간에서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었을 때 저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되는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가장 이상점으로 두고 있지만, 그렇게 플랫폼으로 존재한다면 그 후에는 그룹이 함께하는 어마무지한 더 플러스 시너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뒤에 다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상점을 제가 플랫폼으로 뒀지만 그 안에 누군가들은 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채널을 더 다양하게 확대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확대된 만큼의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는 개인 사업자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류해 가면서 그룹의 배움의 정도와 어떤 높이가 굉장히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 애정 단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훈 사장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지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어찌됐건 인플루언서와 뉴스킨을 잘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위주의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지금 SNS가 이렇게 많이 커지기 전까지 어찌됐건 SNS로만 잘 되더라도 결국에는 오프라인과 잘 접목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제는 소통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걸 우선적으로 잡았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룹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뷰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하는 에너지 프로젝트, 뭐 함께 봉사하는 나눔 프로젝트,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더 매력적으로 마케팅할 생각입니다. 그 시너지가 나겠네요.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존의 SNS와 그룹 내에 있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접목이 돼서 이것이 레버리지로 활용이 돼서 활용이 되겠네요. 네. 채널이 많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컨텐츠, 자기다움과 뉴스킨,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어도 채널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포스트 인스타그램, 그거를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또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뭔가를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다양한 채널들에 대한 구상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건지, 지금은 인스타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채널을 넓혀나갈 계획인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그룹 내에서 방향을 설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한 명의 플랫폼으로서 우뚝 서는 것을 그룹의 이상점으로 두었고요. 그 이상의 것은 개인의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이 욕심을 갖는 개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또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지금 현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간다면 그 어떤 그 SNS상의 그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이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 됐고 내가 SNS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재밌고 이렇다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료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우리 박지훈 사장님께서 얘기해준 단어 중에 개인이 플랫폼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플랫폼이다. 이게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룹장으로서 환경은 앞으로 계속 바뀔 거고 네. 우리가 변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전략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런 변하는 환경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저희 위에 스폰서님이신 조기철 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팔로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이 그때를 극복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자기다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좀 해주시겠어요? 네.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시작할 때 이 키워드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뉴스킨, 끌림 아이템, 그리고 이걸 통해 나오는 최종 컨셉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많은 그 팀원들과 이 작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도저히 끌어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케이스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들을 막 수십 개씩 나열하시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쳐야 되고 어떻게 교집합을 만들어야 될지도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게 제가 PT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게 조카, 강아지, 사람, 리더, 성취, 글쓰기, 독서, 청소, 드라이브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답이 안 나온다면 이걸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지? 이게 나한테 주는 것이 뭐지? 라고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찾고 찾다 보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 공통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요 미션을 좀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뉴스킨과 끌림 뉴스킨에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사업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품 체험도 많이 못 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팀 내에서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참여를 못 해보셨던 분들은 나의 끌림 뉴스킨과 나의 뉴스킨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는 이 뉴스킨을 통해서 살고 싶은 삶,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한번 나열해보고 적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사소하게 이번 달 페이 받으면 에어랩 사고 싶어요. 뭐 이것도 좋고요. 이제 이런 자신의 어떤 그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거기에 뉴스킨을 접목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또 채워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단어들을 막 40개, 50개를 막 나열은 했어요. 막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막 며칠 밤 동안 고생해서 겨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았는데 이거에 교집합을 못 만들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코칭을 하냐면 이 40개, 50개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서 절대로 내가 버릴 수 없는 한 10가지씩만 지워보는 거예요. 10가지만 남겨놓고 이 40개 중에 죽었다 깨나도 이건 내가 못 지우겠어 하는 거 10개만 남겨보고 지우고 내가 잘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지워보고 그렇게 남아있는 최종 가치 10가지를 두고 거기서 단어 이면에 있는 가치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키워드들을 좁혀 나가면 끌림 뉴스킨과 그리고 나의 뉴스킨이 조합됐을 때 나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걸리고 하다가 좀 지루할 수 있고 모르겠더라도 자꾸만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그 매력과 참다운 나를 저는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금 얘기하신 이 내용이 성결 과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답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기다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다움을 찾는 방법을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것에 있을 만한 걸림돌을 또 이번 주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걸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짜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간이 난 사업한 지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어도 괜찮아요. 지금 늦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평생 동안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내서 쉽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울 걸 지우고 찾아내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일생을 살면서 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같이 이런 시간들이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살면서. 그렇죠? 한번 이런 퍼스널 브랜딩, 자기다움, 자기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컨텐츠로 좀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피드가 전혀 다른 피드 비포 애프터가 있으세요? 지금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또 자기만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인스타상에서 이미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뭐 이런 인플루언서 혹은 동일한 취미와 동일한 취향을 가진 진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많이 봐야 돼요. 내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의 어떤 컨셉이 정해지면 그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이미 자기 브랜딩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서 보고 그 게시물을 연구하고 마음에 드는 게시물이 있다면 저장도 해보고 그렇게 일단은 많이 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인스타를 이렇게 꾸미면서 이런 분위기로 제 인스타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고 저의 일상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제가 살고 싶은 이런 것들로 이제 피드를 채우다 보니까 내가 블루톤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스카이 블루톤을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컨텐츠는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그거를 막 굉장히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 가져와서 거기에 어떤 내 색깔을 입힌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컨텐츠일 것 같은데 이제 좀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막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끌림 뉴스킨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막 찾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컨텐츠 생각은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막 적어서 끄집어내는 것도 힘든데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인스타상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지? 이러면 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많이 나온 키워드 중에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성장. 저 역시도 지금 고민이에요. 내가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인스타에서 구현해야 되지? 저 역시도 고민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찾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컨텐츠로 녹여야 될지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제대로 미션을 완수하기 전에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 지금은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다. 네, 단 이런 건 있어요.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에 맥주를 썼다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맥주를 좋아하지만
저는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고 제 피드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속 올라오다 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인스타에 올 거고,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는 또 그런 사람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제 기준이 있는 거죠. 내 피드에 와줬으면 하는 내 타겟 대상,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넣지 않아요. 제 피드에 좋아하는 것에서 과감히 뺐습니다. 요 정도만 염두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일단 아까 얘기하신 거를 조금 요약해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 전에 그거를 확립하기 전에 콘텐츠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의 키워드가 정해지고 본인의 핵심 가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걸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멘토링하라라고 하는 그쵸? 내용과 네, 비슷한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좀 활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거는 따로 또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스폰서님, 저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 멘토링 얘기해 주셔가지고 멘토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컨텐츠에서. 근데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미 뉴스킨의 탑 리더분들, 100만장자 이상의 사장님들은 막 1000명, 2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인플루언서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인스타는 그분들 자체가 이미 브랜딩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스타를 보고 이분의 인스타가 핫하니까 이분의 인스타를 따라하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갖고 뉴스킨 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스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제 인스타는 멘토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미 뉴스킨을 정체성이 없는 인스타그램이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분들은 본인의 핵심 가치를 위한 인스타 SNS를 만들어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맞죠? 예. 네. 일단 컨텐츠는 다음에 할 때 좀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한 주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다음에 할 질문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치면 예전으로 치면 나의 매장 관리거든요. 내 매장을 잘 차려놔야지 손님들이 오면 매장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매장 관리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핵심 가치가 명료하게 보이는 자기다움이 잘 보이는 SNS란 말이에요. 그게 매장이에요. 나의 매장. 그렇죠? 일종으로 이게 비유하자면 그럼 예전에는 그 매장을 잘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광고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SNS상에서도 그런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 가게에 와라 이런 식으로 가게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오프라인에는 뭐 전단지도 뿌리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같은 이 SNS상에서는 그냥 나의 핵심 가치를 잘 표현한 SNS가 있다고 해서 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 되나요? 그 다음 팔로우. 일단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뭔가 내 인스타를 브랜딩 해야겠다라는 이제 감이 올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팔로워 숫자가 500명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로워가 무조건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팔로워가 600명, 700명이어도 그 안에서 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게 또 마켓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거의 한 100명이 좀 안 되는 팔로워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3, 4주 사이에. 거기에는 그냥 가짜 계정도 있고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제가 좀 가치롭게 여기는 팔로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SNS의 장점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추구한 가치를 내 매장에 잔뜩 녹여놓고 나처럼 똑같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말을 걸 수 있어요. 사람이 같은 걸 좋아하고 비슷한 것에 감흥을 느끼면
아 하면 어 하고 100마디 할 걸 한마디 만에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검색을 해서 찾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해시태그도 필요하겠죠. 자기 관리하는 여자, 제가 팔로워하는 해시태그예요.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카페, 또 제가 그 해시태그를 팔로워하고요. 그 도성공원에 있는 좀 제가 좋아하는 카페, 또 제가 팔로워하고, 홈트도 제가 팔로워해요. 그 키워드를. 그리고 홈 트레이닝, 홈 필라테스, 인테리어 소품, 거실 인테리어, 이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키워드를 막 뽑았잖아요. 그 키워드를 전부 다 그 해시태그를 제가 팔로우하면 그 해시태그를 쓴 사람들이 계속 제 피드에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계속 타고 들어가서 제 마음에 드는, 저랑 취향과 코드가 맞을 법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먼저 댓글로 인사를 하고 소통을 하고 팔로우를 걸어요. 근데 요즘은 그도 많은 팔로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도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서 쉽게 마팔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마팔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댓글을 남기고 다이렉트를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그 댓글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냥 복사해서 붙인 댓글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매력 있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궁금해하네 라고 봤더니만 이 사람 피드에 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역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팔을 해줘요. 그렇게 제가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소통을 하고 댓글을 달고 인사를 하고 마팔 요청을 해서 받아낸 팔로워로 채워진 이 610명이 숫자는 정말 작지만 저한테는 지난 약 한 3, 4주간 굉장한 기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박지훈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애정이 담기면 나의 애정이 담긴 인스타를 활용하고 싶어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대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가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댓글이나 또 팔로우나 해시태그를 통해서 진짜 내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 내가 친구하고 싶은 사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다. 그것도 무한대로. 저는 이게 엄청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진짜. 예전에는 진짜 그 콜드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문 열기도 어렵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에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게 댓글 하나 다는 거네요. 근데 내 매장만 잘 관리돼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댓글 단 사람을 한번 클릭해 보면 그 매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홍보, 뭐 홍보는 아니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이 플로우가 그려지네요. 자,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SNS상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SNS를 활용하자고 있잖아요. 이를 통한 본인 또는 본인 팀에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나와 내 SNS를 분리하지 마시고 얘가 곧 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스타나 나의 SNS를 다루고 그것과 보내는 시간이 참 즐거워지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이 안에서 되게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건 일기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인스타로 그냥 내 뭐 일상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취미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종국엔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해서 결국은 내 비즈니스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창구로서 이 SNS는, 이제 저희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창구를 현재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구로 정말 어마어마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창이고, 그리고 이거를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알았다라는 것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2년 전, 3년 전의 나보다는 좀 더 나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살면서 가장 매력적인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성의 있게, 애정 있게, 즐겁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과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 첫째 주에는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브랜드 퍼스널리티의 개념과 정의를 했다면, 지난주에 퍼스널 브랜딩,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누스킨으로서의 접목,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두 분의 실제 SNS를 잘 활용하는 그룹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두 리더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SNS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 발짝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SNS로 진일보하는 이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즉 자기다움을 찾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개성을 찾는 거죠. 이 부분은 꼭 굳이 SNS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때, 내가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점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이 다른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잘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